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8시 30분 투자의 기회가 옵니다. 이강무의 광기강풍 이강무입니다. 자, 우리 휴일 동안에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출발하기 상당히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은 나스닥 지수 차트 먼저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죠. 자, 일단은 우려되는 뉴스들 대비해서 저는 먼저 괜찮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걱정할 수 있는 내용은요. 어제 크게 하락을 했고, 그리고 전날 FOMC에 대한 발표 이후에 크게 올랐지만은 어제 크게 빠진 모습들이 어제의 상승보다는 더 깊은 하락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FOMC 반등에 대한 모습들도 상당히 긍정적이었지만은 그 이상으로 해서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 대한 충격이 어느 정도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중요한 거는요. 보통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스케줄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장에 대한 메리트로 해서 시장에 어필을 해왔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금리 인상 자체에 대한 밸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오늘 하루 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과거에서부터 해서 빅테크 기업들 금리 인상이나 스케줄이 나올 때마다 항상 고질적인 악재로 반영이 되었었는데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요. 이 구간 안에서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저점 테스트를 하고 좀 밀리더라도 지금 현재 위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반등에 대한 시점을 좀 찾는 저점에 대한 구간은 틀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스케줄 자체가 시장에서 돈을 뺏는 효과를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를 다시 되돌려는 현상, 경기를 다시 활성화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결코 시장에 대한 추세를 꺾는 위치는 아닐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무엇보다도 지금 나스닥에 대한 위치가 다중바닥을 만들었던 위치에 대한 이탈점이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시장에서는 긴장할 수는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느냐, 연속적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변수를 찾아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실적은 괜찮았다. 물론 이제 넷플릭스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와 같은 일시적인 내용들에 대해 해석이 달랐었지만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아마존, 넷플릭스 본 사업에 대한 실적은 괜찮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밸류 부담, 금리 인상에 대한 밸류 부담보다 빅테크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실적에 대한 환경은 어떠한가를 보여야 된다.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위치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시장이 많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강조드렸지만은 FOMC 이야기로 해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도 있겠지만 흔들린다라면은 이 구간 단기적으로는 인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시적으로 했을 때는 그러니까 그 위치가 저점을 잡아야 되는 위치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자리에서는 어떤 시장 대응이 필요할까? 아무래도 시장에 민감한 종목들의 움직임은 사실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빠른 이슈를 찾아간다든가 앞으로 예상되는 이미 정해져 있는 모멘텀을 보시는 것이 시장에서 맞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가장 빠른 길을 선택하는 것은 정책 관련된 내용도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키워드 정부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 가장 확실한 소재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정부 정책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정부 정책은 건설입니다. 지난주에 이 인수위를 통해서 과학기술 관련된 이야기를 언급만 된다라면은 관련된 섹터, 관련된 테마들이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는데 아직까지 시장에서 크게 눈에 띄지 않는 정책은 건설, 부동산 정책입니다. 가장 신중한 정책일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당연히 예상되는 정책이겠죠. 자, 일단은 건설 섹터 내용들 보시게 되면은 차기 정부의 위치에서는 가장 현 정부에서 색깔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오는 정책이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공급에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약화시키면서 부동산에 대한 공급을 늘리는 것이 이제 새로운 정부에 대한 관점인데 일단 뭐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후보 시절 때부터 해서 내세운 공약이고요. 그리고 인수위를 통해서 정리된 공약인데 전반적으로 공급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보도록 하죠. 자, 이번 자료를 보시게 되면요. 실질적인 분양에 대한 입주 물량 추이인데요. 그동안에 사실은 시장에 대한 규제와 함께 공급 대비해서 입주에 대한 그러니까 공급 대비해서 수요에 대한 현상이 좀 컸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서의 이 부동산에 대한
불안감은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했었을 때는 입주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완만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에 대한 올라간다 내려간다에 대한 추이가 아니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펼쳐지기가 좀 쉽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자료 보시게 되면요. 전반적으로 분양에 관련된 포인트를 본다라면은 윤석열 당선인이 가장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와 같은 이제 분양에 대한 공급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산업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대형 건설사에 대한 주도 역할이 가장 클 수밖에 없겠죠. 자,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대형 건설사에 대한 가이드인데요. 과거보다는 확실히 시장에 대한 퍼포먼스를 크게 예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분양 물량에 대한 매출 총이익, 지난해보다는 올해가 좀 더 큰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판가 인상이라는 모멘텀을 불안감도 있지만은 모멘텀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사실 윤석열 당선인이 가장 키를 이제 다른 이제 정책을 펼쳐야 된다는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문재인 정부 쪽에서는 부동산을 계속 압박하는, 그러니까 규제하는 부분에 안에서 정책을 펼쳐왔는데, 그런 규제가 있을 때마다 이 전반적인 건설 업종에 대한 부분들이 주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요, 규제가 아니라 규제 완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과거의 흐름과는 좀 다른 결이 나올 수 있다. 규제가 통해서 건설주들의 압박이 아니라 규제 완화를 통해서 건설주의 주가 회복을 기대해보자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까지 볼까요? 자, 이번 자료 보시게 되면요, 전반적으로 대형 건설사들의 1분기까지의 악재는요, 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형 건설사들은 이와 같은 좀 리스크를 만날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이미 1분기에 좀 반영이 된 상태이고요. 2분기 때부터는 본격적인 이 수주 물량에 대한 모멘텀과 그리고 원가에 대한 따른 판가 인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올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좀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1분기보다는 2분기 이후에 수주를 기대해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료 하나 더 있을까요?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이야기 드리겠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 민감한 부동산 정책이지만은 신중하게 확실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라는 생각이고요. 이 때문에 부동산 관련된 종목들, 정책 관련된 종목들, 앞에서 이야기드린 것처럼 지난 현 정부와 앞으로 차기 정부에 대한 규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결을 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오히려 건설사 종목들에 대한 저가 매수세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때문에 제가 오늘 준비한 대형 건설사 추천주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현대건설입니다. 아마도 이제 이 대형 건설사들이 실적 턴어라운드 혹은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시점에 대해서 지켜보셔야 되는데, 현대건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택 부분에 대한 고성장 예상합니다. 왜냐하면은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담을 1분기 때 겪었지만은 그 이후부터 했었을 때는 판가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익 성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국내에서의 주택 이 부분이 고성장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현재까지는 일단 이 부동산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수주가 앞으로 공격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주택 부분은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크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해외 수주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나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외 수주 예상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여러 가지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필리핀, 그리고 뭐 우즈베키스탄, 카타르 지역과 같은 주요 지역에서의 해외 수주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건설이 그 수주의 프로젝트에 모두 다 참여된 것이기 때문에 현대건설에 대한 해외 수주 모멘텀 기대해보자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올해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대형 건설사들에 대한 수주 모멘텀에 대한 가이던스들이 있습니다. 자, 올해 이제 수주 가이던스가 28조 원 정도 규모인데, 올해 수주 목표에 대해서 30%를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1분기 내에 벌써 9조 원 가까이 달성한 모습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 대한 출발이 상당히 가벼울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국내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는 6조 원 정도의 규모를 예상하고 있는데 1분기 때 이미 4조 6천억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기대하고 있는 수주 이 가이던스에 대해서 70% 이상을 확보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건설은 상당히 올해 움직임에 대해서 상당히 출발이 좋죠.
자, 얼마 전에 이 과천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내용들을 따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수주를 이미 앞달에서 따냈다는 것. 그러면은 앞으로 올해 하반기까지에 대한 이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여유가 있을 것이고요. 어쩌면은 올해 가이던스를 넘어가는 실적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준비된 자료 좀 빨리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건설이 가지고 있는 이 주택사업 정비 사업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요. 이전에 코로나 이전의 최대 수주에 대한 모습을 이미 넘어선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현재 최근까지 했을 때 코로나 전후로까지 했을 때 주택 공급에 대한 수주 가장 큰 수주를 따내고 있는 건 현대건설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건설사 내에서도 가장 최우선적으로 보셔야 되는 기업이다. 만약에 주택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바뀌어간다면 현대건설부터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수주 가이던스에 대한 모멘텀인데요. 일단 지난해에 있는 수주 모멘텀을 이미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국내, 국외에서의 수주에 대한 기대감 가져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실적에 대한 자료 하나 더 있을까요? 자, 보시게 되면은 현대건설에 대한 수주 가이던스 달성률입니다. 일단은 해외 쪽에서는 아직 시작 전이겠지만 현대건설이 포함하고 있는 입찰하고 있는 수주에 대한 프로젝트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올해 이 해외에서의 수주 모멘텀 본격적으로 열린다라면은 큰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그리고 특히나 주택 쪽에서는 이미 국내에서는 수주에 대한 가이던스를 어느 정도 좀 채워놨기 때문에 올해의 출발이 상당히 가벼운 최선호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건설에 대한 주가 흐름 보면서요. 가격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21선을 다시 한번 올라타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아마도 오늘 시장에서 나스닥에 대한 영향을 받고 시장을 흔들어준다. 그러면 오히려 저는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봅니다. 자, 일단 그동안의 시장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은 1분기 때 반영됐다라고 보여지고요. 2분기 때부터 해서 본격적인 국내, 국외에서의 퍼포먼스 기대해 본다면 저는 주가는 바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전략 오늘 조정받는다는 전제하에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42,500원 라인대에서 44,000원 라인대까지 매수 접근하신다면 충분히 바닥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1차적인 목표가는 지난 연중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는 52,000원 라인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대는 38,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시장 대비해서 정책의 보자 오늘 추천주는 현대건설이었습니다.